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소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과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시간의 수당, 식대, 교통비,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급여 소득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득 산정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제 소득이 왜 이렇게 높게 잡혔을까요? 실제 월급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특히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소득과 법원에서 산정하는 소득 사이에서 꽤 큰 차이가 있어서 많이 당황들 하시더라고요. 일단 법원에서는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는지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법원은 그 1년치의 총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총 급여가 뭘 포함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급만 소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과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시간의 수당, 식대, 교통비,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히는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분이 시간 외 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받고 1년에 2번 명절 때 각각 500만 원씩의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 연간 소득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일단 기본급이 250만 원에 12개월 곱하니까 3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은 20만 원씩인데 여기도 12개월을 곱하니까 240만 원이 되고요. 상여금은 2회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연간 총 급여는 42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그게 월 평균 세전 소득으로 35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면은 그 실수령액은 대략적으로 310만 원 내외가 되겠네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매달 내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기본급과 시간 외 수당인 270만 원이니까 아니 왜 내 소득이 310만 원으로 책정이 됐지라고 의아해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월 소득에 반영된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기본급만 받으니까 실수령액이 막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어떤 달에는 상여금까지 다 받아서 700만 원이 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상여금 없는 달에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변제금은 어떻게 내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기준은 3개월 분의 변제금 미납이에요. 3회의 변제금 미납이 아니라 3개월 분의 총 액수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변제금이 150만 원인 분이시라면 총 450만 원의 미납액이 쌓여야 폐지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좀 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생활비를 고려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그동안 밀린 금액까지 합해서 200만 원 이상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조금 적게 내시고 어떤 달에는 조금 더 많이 내면서 균형을 맞추면 충분히 변제금 납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실제로 제 소득이 크게 줄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상여금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겼는데 급여가 낮아졌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에 대한 변경 신청을 통해서 변제금을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과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원이 왜 이렇게 소득을 꼼꼼하게 따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고마운 제도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채무자의 소득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보다는 조금 높게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결국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성실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소득 산정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급여소득자분들의 개인회생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